요즘 들어 많은 심장 전문의들이 한 가지 사실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걷는 것만으로는 심장을 완전히 지키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특히 65세 이상이거나 관절 통증, 피로감 움직임에 제약을 겪는 분들에게는 걷기가 오히려 부담이 되거나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이야기가 본인이나 가까운 분의 상황처럼 느껴진다면 오늘 이 시간이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집에서도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걷기를 대신할 5가지 간단한 운동을 소개해드립니다. 무리한 운동이 아닌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심장을 보호하며 몸에 활력을 더하는 부드럽고 안전한 동작들입니다. 평소 발이 차거나 저리고 다리가 자주 붓거나 오래 앉아있으면 기운이 빠지는 분들이라면 분명 공감하실 겁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불편을 겪으면서도 걷기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 몸이 아파도 참고 걷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걷기만이 답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5가지 방법 중 하나가 어쩌면 당신의 심장이 기다려온 해답일 수 있습니다. 만약 80이 넘어서도 또렷한 정신과 움직임, 독립적인 삶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이번 영상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알게 되는 내용이 내일의 몸 상태를 바꾸는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대체 운동은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발펌프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너무 단순해 보여서 쉽게 지나치기 쉽지만 심장과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저 발끝을 들었다 내리는 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걷기의 펌핑 작용을 그대로 흉내내면서 무릎이나 고관절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작은 움직임 하나가 종아리 근육을 활성화시키는데 의사들이 종종 종아리를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종아리 근육이 수축할 때마다 다리에 고여있던 혈액이 위쪽으로 밀려 올라가 심장으로 향합니다. 이렇게 혈액의 흐름이 원활해지면 발이 시리거나 다리가 붓는 증상이 줄어들고 혈액순환이 막히면서 생기는 위험한 혈전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종아리 펌프 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장이 훨씬 더 강하게 일해야 하므로 오랜 시간 앉아있는 어르신들에게는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좋은 점은 이 운동이 특별한 장소나 상황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책을 읽으면서도, 식사를 기다리면서도, 병원 대기실에 앉아있을 때도 언제든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방법도 간단합니다. 등을 곧게 펴고 의자에 바르게 앉아 2발을 바닥에 붙입니다. 그 상태에서 발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리되 발끝은 바닥에 고정합니다. 잠시 멈춘 후 이번에는 발뒤꿈치를 내리고 발끝을 들어 올립니다. 이 동작을 느리고 꾸준하게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다리에 고여있던 혈액이 흐르기 시작하고 순환이 부드럽게 깨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이 주는 또 다른 선물은 정신적인 부분입니다. 움직여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통증이나 불안정함 때문에 오히려 의욕을 잃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발펌프 운동은 앉은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심리적 장벽을 허물어 줍니다. 체육관에 갈 필요도 없고 특별한 신발도 필요하지 않으며 심지어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아도 됩니다. 제가 아는 78세의 김영호 어르신은 서울 종로구에 사십니다. 몇 걸음만 걸어도 숨이 차오르고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의사들로부터 더 많이 걸으세요 라는 조언을 들었지만 도저히 실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재활치료사가 발펌프 운동을 알려주었고 김 어르신은 매 시간마다 의자에 앉아 좋아하는 옛날 드라마를 보면서 20회씩 이 운동을 실천했습니다. 단 2주 만에 발과 발목의 붓기가 줄어들었고
본인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회복에 내가 직접 참여하는 기분입니다. 그 순간은 단순히 운동의 효과를 넘어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경험이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나 멀리 걷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자주 혈액을 움직이게 하는가입니다. 발펌프 운동은 바로 그 목적을 달성하게 해줍니다. 안전하게 부드럽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심장보호 습관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운동은 벽을 이용한 푸쉬업입니다. 푸쉬업이라고 하면 흔히 젊은 사람들이 헬스장에서 땀을 흘리며 하는 고강도 운동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벽 푸쉬업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바닥에 엎드릴 필요도 무리하게 몸을 밀어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벽 앞에 서서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심장과 혈관 건강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의 가장 큰 장점은 준비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구도 매트도 필요 없습니다. 땀이 뻘뻘 나는 운동복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동작 속에 숨은 힘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벽 푸쉬업은 가슴팔 복부 근육을 동시에 자극하는데 이 부위들은 흉부와 상체의 혈액순환을 지지하는 핵심 근육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상체 근육이 굽고 흐름이 막히기 쉬운데 벽 푸쉬업은 그 막힘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열쇠가 되어줍니다. 또한 걷기처럼 무릎이나 고관절, 허리에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에 관절이 약한 분들에게도 안성맞춤입니다.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각도와 횟수를 조절할 수 있어 더욱 안전하고 유연하게 실천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단단한 벽에서 약 60c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서서 손을 어깨 높이에 대고 천천히 팔을 굽혀 가슴이 벽에 가까워지도록 몸을 기울입니다. 그 다음 부드럽게 팔을 펴 원래 자세로 돌아갑니다. 이 과정을 10회만 천천히 반복해도 몸 전체에 따뜻한 에너지가 도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이 주는 효과는 단순히 신체적인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벽 푸쉬업은 우리 안에 쌓여있는 보이지 않는 감정의 무게까지 함께 덜어줍니다. 호흡이 깊어지고 자세가 바르게 잡히며 기분이 환하게 전환됩니다. 저는 얼마 전 대전 서구에 사시는 82세의 박영자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박 어르신은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벽 푸쉬업 5번을 실천한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내 몸이 따라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해보니 오히려 몸이 스스로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었음을 느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힘이란 것은 반드시 무거운 기구를 들어 올리는 데서만 오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벽에 가볍게 몸을 기댈 수 있는 용기. 그 순간 자신의 몸이 아직도 나를 지지해주고 있다는 믿음을 확인하는 데서도 힘은 피어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다시 한 걸음을 내딛게 해줍니다. 혹시 지금까지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나도 함께하고 있다는 당신의 신호가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도 설정해주세요.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과 자립을 응원하는 따뜻한 영상을 준비해두겠습니다. 이제 다음 운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당신의 하루를 조금 더 가볍게 만들어줄 또 다른 움직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운동은 의자에 앉아서 하는 다리 들어올리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주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다리가 자주 붓거나 발끝이 차가운 분들에게는 진정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움직임입니다. 복잡한 장비도 필요 없고 바깥에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튼튼한 의자 하나와 단 5분의 시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 운동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들인 허벅지 종아리, 엉덩이 근육을 동시에 활성화시킵니다. 이 근육들이 제대로 작동하면
중력에 맞서 아래쪽에 정체된 혈액이 위로 올라가고 자연스럽게 심장으로 되돌아가는 순환이 이루어집니다. 반복할수록 다리 근육이 단단해지고 심장 박동수는 안정되며 발끝까지 따뜻함이 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운동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등을 곧게 펴고 의자에 바르게 앉아 발을 바닥에 두세요. 그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바닥에서 몇 센티미터 들어 올립니다.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반대쪽 다리도 같은 방식으로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느낌일 수 있지만 이 작은 움직임이 쌓일수록 무릎 주변이 더 단단해지고 발에 온기가 돌며 심장은 덜 힘들게 혈액을 순환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운동이 주는 가치는 신체적인 효과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다리를 들어 올리는 그 순간마다 우리의 뇌는 조용히 신호를 받습니다. 나는 아직도 내 몸을 스스로 움직일 수 있어. 이 짧은 메시지는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오랜 시간 움직임이 제한되며 느꼈던 무력감이나 위축된 감정을 이겨내는데 커다란 힘이 되어줍니다. 제가 기억하는 79세의 이성우 어르신은 전라북도 익산시에 살고 계십니다. 그는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면서 광고 시간마다 이 다리 들어올리기를 실천하셨습니다. 처음엔 마지못해 시작했지만 어느 날 문득 말씀하셨습니다. 답답하던 느낌이 사라졌어요. 다시 살아있는 기분이 들어요. 진짜 발전이란 꼭 계단을 올라야 하거나 수 킬로미터를 걸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의자에 앉은 채 조용히 다리를 들어 올리는 그 순간이야말로 스스로의 힘을 되찾고 삶의 흐름을 되살리는 출발점이 됩니다. 이건 단지 운동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지혜가 움직이는 순간입니다. 몸이 허락하는 만큼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시작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다시 살아있는 감각을 깨우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운동은 바로 소나기 쥐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 건강이라고 하면 거창한 유산소 운동이나 굵은 근육을 먼저 떠올리지만 사실 심장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이미 여러분 손 안에 있습니다. 손을 꽉 쥐고 천천히 놓는 이 단순한 동작이야말로 아무런 무리 없이도 심장을 단련시키고 혈압을 낮추며 혈관의 탄력을 되살리는 조용한 건강 비결입니다. 손을 의도적으로 쥐었다 펴는 동작은 손과 팔의 미세한 혈관을 자극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혈관 반응은 수축기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최근에는 고강도 운동이 어려운 분들에게도 적합하다는 이유로 여러 심장내과 전문의들이 이 소나기 운동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손의 힘이 강할수록 수명은 길고 자립 능력도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손의 악력은 단순한 근력 수치가 아니라 전반적인 신경 근육 건강의 지표이기도 합니다. 손 힘이 약해지면 자신감도 균형 감각도 함께 무너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값비싼 운동기구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집에 굴러다니는 테니스공 부드러운 고무볼 혹은 작은 스트레스볼 하나면 충분합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80세 장정희 어르신은 노란색 스트레스볼을 하루 종일 손에서 놓지 않으십니다. 앉을 때 3번, 일어설 때 또 3번. 이렇게 간단하게 실천하면서도 하루가 더 가볍고 심장이 더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잠자리에서도 맥박이 더 고르게 뛰는 것을 느낀다며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소나기 운동은 다리도 필요 없고 균형을 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창가에 앉아 햇빛을 받으며 전화 통화를 하면서 혹은 TV를 보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쉼 하나가 내 몸에 보내는 조용한 메시지입니다. 나는 아직 강하다. 그 한마디가 일상을 다시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댓글에 숫자 4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저희가 전하는 따뜻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따뜻한 변화로 이어집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함께 넘어가 보겠습니다. 강한 심장을 만들기 위해 마라톤을 뛰거나 땀이 날 정도로 운동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한 공간에서 의자에 앉아 천천히 움직이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심장의 부담을 덜고 다시 몸을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소개드릴 5번째 운동, 바로 의자에 앉아 다리를 곧게 펴고 유지하는 동작이 그렇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너무 쉬워 보여 무시하기 쉽지만 70세 이후 혈액순환을 돕고 다리 근육을 강화하며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로부터 심장을 보호하는 데 매우 강력한 역할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앉아서 보냅니다. 그렇게 오래 앉아있으면 혈액이 다리 아래쪽에 고이게 되고 이로 인해 심장이 더 세게 일하게 되며 다리 부종이나 혈전 고혈압의 위험이 커집니다. 바로 이때 다리를 곧게 펴고 잠시 유지하는 이 단순한 동작이 하체를 부드럽게 깨우고 혈관 속 압력을 낮추며 산소가 온몸으로 퍼질 수 있게 도와주는 자연의 펌프 역할을 해줍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등바디에 기대지 않고 허리를 곧게 펴고 단단한 의자에 바르게 앉으세요. 한쪽 다리를 땅과 수평이 되도록 곧게 뻗어줍니다. 그 자세를 몇 초간 유지한 후 천천히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반대쪽 다리도 같은 방식으로 반복합니다. 장비도 필요 없고 넓은 공간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다리, 당신의 근육, 그리고 조금의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허벅지 근육이 수축될 때마다 심장은 더 적은 힘으로도 혈액을 온몸에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이 동작을 꾸준히 반복하면 우체통까지 걷는 것이 쉬워지고 계단을 오를 때 덜 숨이 차며 자신감이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걸 느끼실 겁니다. 78세 박정호 어르신은 경기도 의정부에서 지내십니다. 가벼운 뇌졸중을 겪은 후 담당 의사가 다리 펴기 운동을 권유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라고 생각하셨지만 몇 주가 지나면서 정말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그보다 더 크게 느끼신 변화는 이젠 내가 다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기분이었습니다. 예전엔 무력하다고 느꼈던 순간들이 이 작고 조용한 운동 하나로 바뀌어간 것입니다. 중요한 건 젊음이나 근육이 아닙니다. 진짜 힘은 존엄입니다. 남이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리듬으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겠다는 조용한 용기. 다리는 우리에게 달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심스럽게 움직일 기회를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심장을 도와주고 당신의 생명력을 다시 느끼게 해주는 그 움직임을 오늘 당신의 자리에서 시작해보세요. 당신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지금 당신의 무릎 아래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85살입니다. 그리고 이제야 분명히 알게 된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변화를 만들기 위해 완벽한 건강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값비싼 장비나 많은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아주 작은 호기심 미약하지만 진심 어린 의지, 그리고 내 몸은 여전히 의미 있는 존재라는 믿음,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생각보다 깊고 단단한 힘이 됩니다. 살다 보면 세상이 나를 앞질러 달려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소음은 점점 커지고 마음은 조금씩 안으로 움츠러들기 시작하죠. 하지만 그럴수록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몸 안에도 여전히 숨쉬고 있는 생명력, 회복력, 그리고 지혜가 있다는 것. 그 불씨는 지금도 조용히 당신이 다시 바라봐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5가지 운동은 단순한 움직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메시지입니다. 나는 아직 여기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소중합니다. 나는 아직도 나를 돌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손을 꼭 쥐는 그 순간,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리는 그 순간, 벽에 가볍게 몸을 기댔을 때의 그 짧은 떨림 하나하나가 조용하지만 단호한 선언이 됩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나는 계속 살아가겠다. 그 작은 움직임들이 쌓여 방향을 바꾸고 흐름을 만들고 평화를 회복시키며 마침내 잃었던 일상의 기쁨을 다시 데려옵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지금 이 시기를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사랑하던 사람을 먼저 떠나보냈을 수도 있고, 예전 같지 않은 몸이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저 하루하루가 너무 지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감정은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일입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고, 더 편하게 숨을 쉴 수 있고, 오늘 하루에 따뜻함을 조금 더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심장을 돌보기에 너무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부드러운 동작을 시도하기엔 너무 피곤한 날도 없습니다.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딛기에 이미 너무 멀리 온 것도 아닙니다. 설령 걷는 것이 어렵더라도 앞으로 나아갈 길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것은 내 몸을 존중하는 길이며 나 자신을 다시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드리고 싶은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5가지 중 단 하나만 골라보세요. 주먹을 쥐는 동작이 될 수도 있고,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벽에 몸을 살짝 기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움직임 하나를 심장을 위해, 에너지를 위해,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위해 시작해보세요. 당신은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움직임 하나가 스스로에게 속삭이는 작은 목소리가 되길 바랍니다. 나는 살아있다. 내 몸은 아직도 할 수 있다. 치유는 언제나 거창하고 극적인 장면으로만 다가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주방의 조용한 의자 위에서 발끝에 다시 따뜻함이 돌아오는 그 순간, 숨과 숨 사이의 고요한 틈에서 문득 나는 아직 살아있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것이 치유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 바로 그 깨달음은 무엇보다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존재는 이 공간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댓글로 어떤 점이 와닿았는지, 오늘부터 무엇을 실천해볼지 나누어주세요. 저희는 하나하나 모두 정성껏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사랑하는 분께도 함께 전해주세요.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가 앞으로도 따뜻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건강하게 지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